만약 내 운명을 통째로 훔치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동정을 받는 가련한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제 약혼자를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한 소녀와 그런 그녀에게서 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던 한 귀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 명문 귀족 아카데미에 특별 전형으로 편입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진세아. 머리 위에는 항상 구원의 여주인공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다니는 아이였죠. 그녀는 매일같이 제 약혼자 차주원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매일 값싼 막대 사탕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주원이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녀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를 등 뒤에 숨기며 소리쳤죠. 당신 집안에 돈과 권력이 있는 건 알지만 주원 씨를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해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세상 모든 억울함을 짊어진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 미쳤니? 다시 진세아가 사탕을 건네던 날, 저는 지루하게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학생들의 소음으로 시끄러웠죠. 거울을 보던 제 짝꿍이 갑자기 팔꿈치로 저를 툭 쳤습니다. 연지야, 저기 봐, 또 그 전학생. 진세아가 주원이한테 사탕 주러 갔어. 짝꿍은 턱짓으로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또 그녀로군. 저는 펜을 멈추고 진세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한 손에는 여느 때처럼 값싼 막대 사탕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하얀 액체가 담긴 쭈글쭈글한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첫째 줄, 둘째 줄을 지나 마지막 줄에 있는 차주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뒷줄에 앉은 몇몇 학생들이 쑥덕거렸지만 진세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원이의 필통 앞에 막대 사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망설임 없이 책상 한쪽에 놓인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 짝꿍이 진세아를 가리키며 놀라 소리쳤습니다. 연지야, 저 보온병, 내가 주원이한테 준 보약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턱을 괜습니다. 제 시선은 진세아를 향했죠. 그녀는 빠르게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보온병에 든 보약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원이의 자리로 돌아와 하얀 액체가 든 플라스틱 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자리의 한 친구가 제게 눈짓을 보내더니 진세아에게 다가가 호기심 가득한 척 물었습니다. 전학생, 주원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데 허락은 받은 거야? 진세아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주원 씨를 위해 직접 준비한 두유예요. 그녀는 말하며 보온병에 두유를 따랐습니다. 제 짝꿍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 차주원이랑 도연지가 무슨 사이인지 몰라? 진세아의 손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죠. 알아요. 전 그저 주원 씨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원래 그녀가 주원이에게 뭘 하든 저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행동에선 왠지 모르게 교활한 녹차 향이 나는 것 같았죠. 진세아의 시선이 힐끗힐끗 저를 향하는 것에 저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죠. 전학생, 차주원은 위장병이 있어서 두유 못 마셔. 제 짝꿍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방금 버린 보약, 값이 얼마인 줄은 아니? 그 말을 들은 진세아는 흠칫 놀라며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뜨거운 두유가 보온병 입구를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 보온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두유가 사방으로 튀었고 교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죠. 제 종아리와 왼발에 뜨거운 통증이 확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손등에도 몇 방울 튀어 화끈거렸죠.
태어나서 이런 취급은 처음 받아보는 저는 종아리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막 배송받은 가죽 구두까지 엉망이 되었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운이 없군. 진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탈의실로 가기 위해 그녀 옆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한 교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등을 닦으며 저는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원이에게 준 보온병은 대략 100만 원 후 내가 버린 보약 값은 계산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 구두 500만 원 가까이 해. 방과 후에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일이 커지는 걸 즐기기라도 하듯 거들었습니다. 도연진의 로펌, 서울에서 백전백승으로 유명하잖아. 전학생, 너 이번에 큰일 났다. 그 말을 들은 진세아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원이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돈 많다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바로 그때 차주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와 진세아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훤칠하고 마른 몸, 높은 콧대 위에는 은퇴 안경이 걸려 있었죠. 그의 시선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눈물을 비처럼 쏟아내는 진세아를 무심하게 훑고 이내 감정 없는 눈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도연지, 또 무슨 일이야? 그의 눈과 마주친 지 3초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주원, 내 약혼자님. 어째서 저 가련한 백년꽃의 눈물은 보고 내 다리의 화상 자국은 못 보는 거야? 그제야 주원이의 시선이 제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하얀 종아리에 붉게 달아오른 자국과 아직 남아있는 두유 방울을 보았죠. 저는 보란듯이 빈 의자에 앉아 왼쪽 다리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가 실컷 볼 수 있도록. 주원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진세아가 그의 앞으로 뛰쳐나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안에 권력이 있는 건 알지만 주원 씨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았죠.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진짜 돌았구나. 진세아는 아무 말 없이 억울한 표정으로 주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듯이 저도 팔짱을 끼고 주원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주원이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제 앞에 쭈그려 앉아 한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주 꽉 잡았죠. 주위 친구들은 그의 행동에 별로 놀라지 않고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원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희미한 그늘을 만들었죠. 그는 제 다리에 남은 두유 자국을 꼼꼼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종아리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 피부는 원래 부드러운데 그가 이렇게 여러 번 문지르니 까질 수밖에요. 됐어. 저는 불만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주원, 아프잖아. 2번이나 피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제 발목을 더 꽉 잡았습니다. 주원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 같아서 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죠. 아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시선에 불편함을 느껴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을 힘껏 휘저었고 그의 새하얀 셔츠에 발자국을 남기고 말았죠. 차주원은 심한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교복에 선명하게 찍힌 검은 구두 자국을 보자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냥 발목 좀 놓으라고 그런 거야? 마음은 찔렸지만 저는 여전히 고고한 표정을 유지하며 일부러 쏘아붙였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응, 주원이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놓아줄게. 그는 일어서서 교복의 얼룩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 자리 근처에 뒹구는 보온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세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보온병을 주워들고 주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두유를 가져왔는데
원래 이 보온병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결국 바닥에 떨어져서 모서리가 깨졌어요. 주원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라우하고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세아는 그의 대답에 기쁜 듯 두 손으로 보온병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주원이는 보온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를 지나쳐 쓰레기통으로 곧장 걸어가 진세아가 멍하니 보는 앞에서 보온병을 버렸습니다. 주원이는 뒷문으로 교실을 나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정교한 검은색 가죽 구두 한 켤레를 들고 돌아와 제 발 옆에 놓았습니다. 제가 탈의실에 둔 예비용 구두였죠. 주원이는 제 멍한 시선을 마주하며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걸로 갈아 신어. 그 모습을 본 진세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바닥에 쭈그려 앉은 주원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차주원, 당신은 죄개예요. 주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진세아의 발광하는 모습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주원아, 제가 널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주원이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는 여전히 언제나처럼 무심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악동처럼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저와 주원이의 약혼은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말괄량이 아가씨 성격이라면 어떤 남자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심지어 제 친구들은 주원이가 언제 저와 파혼할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늘이 내린 총아인 차주원은 저에게 순종적이었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었죠. 사람들은 우리를 천생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변고가 생겼습니다. 주원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는 불륜상대와 사생아를 데리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원이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과 상속권을 나누어 가졌죠. 금수저 도련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구름 위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후로 주원이는 학교 근처의 다른 빌라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생활도 검소해졌죠.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 한 번 안 해본 그가 이제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 모든 경시대회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과묵하고 차갑고 강인해졌습니다.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예전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요. 진세아가 편입하기 전까지는요. 그녀가 온 첫날부터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주원이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반면 저를 보는 눈빛에는 질투와 함께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주원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진세아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먼저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순진하고 멍청한 악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세아가 이상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좁은 시야와 조급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두유 사건 이후 진세아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하늘은 어두컴컴했죠. 주원이는 학교 대표로 물리 경시대회에 참가했고 진세아는 그를 방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후 자습 시간, 여학생들이 제 주위에 모여 최신 의상과 장신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지야, 내가 지난번에 SNS에 올렸던 그 드레스, 내 생일 파티 때 한번 빌려주면 안 될까? 짝꿍의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이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그녀의 뺨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너도 눈은 있구나. 그 오트쿠티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160만 원, 맞지? 짝꿍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착한 연지 아가씨, 한 번만 빌려줘. 푹 하하, 160만 원이라니.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진세아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60만 원짜리 드레스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다니.
주변 여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진세아보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쟤 무슨 썰렁한 농담을 하는 거야? 진세아의 짝꿍은 그녀를 째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1억 6천만 원이거든, 전학생. 진세아는 얼어붙었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으로 드레스 한 벌을 사는 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난한 산골 아이들에게 기부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올곧고 정의로웠으며 눈에는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진세아의 머리 위에 떠있는 5글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구원의 여주인공은 머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진세아는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주 맞는 말 같아 저는 눈을 휘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돈 너한테 줄게. 전학생. 그 말을 들은 진세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죠. 11억 6천만 원을 그냥 저한테 준다고요? 응,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갸웃하며 진지하게 강조했습니다. 너한테 직접 줄게. 순간 말실수를 한 진세아는 조금 창피해했지만 결국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주신다면? 아마. 저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접어 새로 칠한 손톱을 보며 천천히 말했죠. 우리 고귀하고 선량한 전학생은 이 돈에 별 관심 없겠지? 진세아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을 해준 것뿐이에요. 그렇게 저를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 없잖아? 옆에 있던 짝꿍도 중얼거렸습니다. 너 뉴스 한 번도 안 봤니? 도연진의 집안이 1년에 자선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짝꿍은 작게 말했지만 진세아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진세아의 안색은 굳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우리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교실 칠판 위에 걸린 시계를 자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시가 막 지났을 때 진세아는 가방에서 마른 수건과 해열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해열제 뒷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메모지를 붙여 주원이의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손에 꽉 쥔 채 교실 앞문을 애타게 바라봤죠. 다음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 떠있는 글자들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전학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 보니 주원이가 감기에 걸리길 바라는 거야? 제 짝꿍은 진세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놓고 그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라고 저는 책상 위에 왼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불규칙하게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철저한 준비일까? 아니면 정말 미리 알고 있는 걸까? 제 눈이 갑자기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짝꿍의 동그란 얼굴을 들어 올려 뽀뽀를 쪽 했습니다. 그 드레스, 너 줄게.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제 키스에 멍해진 짝꿍이 물었습니다. 연지야, 어디가?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1억 6천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러 가. 학교의 각 강의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캄캄한 비상계단으로 가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옥상 근처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차주원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문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겨우 주원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는 안경을 벗고 있었고 길고 가는 눈은 살짝 감겨 있었습니다. 입에는 불 붙인 담배를 물고 있었죠. 붉은 불빛 너머로 그의 여벌굴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른하면서도 타고난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야. 그의 차가운 음성은 텅 빈 복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고 그 안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초간 침묵하다가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딸깍 저는 복도에 불을 켰습니다. 밝은 백색 등이 켜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주원이가 다시 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복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이마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회색의 다크서클이 선명했죠. 저는 가죽 구두를 신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담배 냄새가 남아 있었죠. 저는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차주원, 담배 피우지 마, 냄새나. 저는 그의 손에서 담배를 낚아채 재빨리 불을 끄고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원이는 등 뒤에 벽에 기댄 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저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응이 그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지 말 들을게.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그의 이마에 대보았습니다. 제 손에 불덩이 같은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체온이 아주 높았죠.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진세아의 예상대로 그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주원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고 그에게서는 집착과도 같은 강렬한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헛것을 본 것 같기도 했죠. 뭘 봐,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주원이의 이런 모습은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쩌다 자신을 이런 꼴로 만들었는지. 전혀 멋있지 않았죠? 저는 더 모진 말을 할 수 없어서 한참을 생각하다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너 계속 이러면 나 너 안 좋아할 거야. 안 돼. 그 말을 들은 주원이가 드디어 반응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 나 싫어하지 마. 저는 손가락 하나를 펴서 다가오는 그의 가슴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잖아. 나 앉지 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장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집사님, 주원이 옷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진세아가 어디서 샀는지 모를 해열제를 가져왔던 것이 생각나 덧붙였습니다. 집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도 모시고 오세요. 제일 좋은 해열제도 챙겨달라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장 집사님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원 도련님은 셔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주원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반쯤 젖은 셔츠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소년의 야른 근육이 드러나 보였죠. 이걸 왜 물어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냥 입을 수 있는 걸로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다음 순간 귓가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기 때문에 짙어진 콧소리가 섞인 웃음이었죠. 바보 연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차주원, 뭐라고? 너야말로 바보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바보. 다음 날 비는 그쳤습니다. 어제 주원이는 해열제를 먹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죠. 그는 의자에 앉아 뼈마디가 굵은 손으로 연습장에 미적분 공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자습 시간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주원이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 해외여행으로 휴학했다가 막 돌아온 그의 절친 류선우는 앞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아침에 주원이가 씻어준 청포도 상자를 안고 그가 연습장에 계속해서 글씨를 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20분 후 제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연습장에 쏠려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저는 볼이 미어터지도록 청포도를 입에 넣고 열심히 씹어 삼켰습니다. 주원이의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제 양볼을 감쌌죠.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거 다 쓰고 먹여줄게. 누가 먹여달래? 제 아가씨 성질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청포도 상자를 주원이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안 먹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그 골칫덩어리 진세아가 두유 그릇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류선우는 해외에 있을 때부터 반 친구들에게 진세아의 화려한 전적을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어이, 두유 동생. 그 별명을 들은 진세아는 창피해하며 주원이의 책상에 놓으려던 두유 그릇을 자기가 마셔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작게 말했습니다. 이 청포도 주원 씨가 장학금으로 산 거잖아요. 그걸 그냥 안 먹다니 정말 낭비예요. 그녀는 저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거리낌 없이 주원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난한 산골 아이들은 이런 거 먹을 기회도 없는데 또 시작이군. 이 순결한 백년꽃 성녀가 또 예전 수법을 쓰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류선우는 그녀의 말에 기겁해서 게임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살짝 기댔습니다. 전학생,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내가 방금 한 말은 전혀 다른 문제야. 우리가 쌀 한 톨씩 아낀다고 해서 빈곤 지역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게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포도를 다 먹으라고 요구해봤자 결국 내 뱃속으로 들어갈 뿐이잖아. 차라리 직접적인 물품을 기부하는 게 낫지? 진세아는 매번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가차없이 그녀에게 체면을 차릴 여지조차 주지 않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저를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복 류선우는 제 말의 복잡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진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전학생, 먹고 싶으면 그냥 가져다 먹어. 정말요, 진세아의 표정이 바뀌며 기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주원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진세아는 재빨리 청포도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상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 있던 구원의 여주인공이라는 글자가 살짝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포도를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저는 상자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류선우는 깜짝 놀라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왜 그래, 아가씨? 무슨 일이야? 그냥 재주기 싫어서 그래. 저는 짜증을 내며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지마. 류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주원, 내 말 들었어. 들었어. 주원이는 제 앞에 서서 마치 무언가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세아의 머리 위 글자의 밝기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기가 죽은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주원 씨가 당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포도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녀 말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따져 물었죠. 그리고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진세아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동정심이 사라진 눈빛을 보고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원이는 아무런 표정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막을 생각이 없었고 단지 저를 대신해 진세아의 시선을 막아줄 뿐이었죠. 됐어, 진세아. 그건 내가 연지에게 준 선물이야. 주원 씨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 잊지 마세요. 주원이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서 남몰래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주원이와 그녀 사이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보 류선우는 이 상황을 보고 갑자기 신이 났습니다. 연지야, 그럼 오늘 밤 우리 집 와서 밥 먹을래? 그는 제게 바싹 다가와 팔로 제 목을 감아 반대편 어깨에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엄청 보고 싶어 하셔. 우리 집에 있는 내 방, 엄마가 항상 청소해 놓으신단 말이야. 그는 말하며 저를 교실 뒷문으로 밀었습니다. 알았어. 이 아가씨가 알았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주원이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원이가 제 손목을 잡았죠. 그의 손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살에 닿으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앞에 선 남자의 긴 속눈썹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지 마,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그 순간 더듬거렸습니다.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못을 박듯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주원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일부러 말했습니다. 나는 입을 열 줄 모르는 멍청이랑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일 이후 저와 류선우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서로 친한 척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이 바보차 주원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옥상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갈 때 저는 주원이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연지야, 내가 졌어. 그가 저를 품에 안는 순간 며칠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차주원, 이 나쁜 놈의 저는 불만스럽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그의 목을 망설임 없이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맞아, 주원이의 손이 제 머리 위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두어 번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내가 나쁜 놈이야?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죠? 너는 뭐든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 더 이상 안 좋아하지, 그렇지? 아주 가벼운 한숨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주원이는 제 뺨을 들어 올려 다정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너한테 숨기지 않을게.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만족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꼼짝도 않고 그가 안아주는 대로 있었죠. 아마 제가 너무 순순히 있어서였을까요? 주원이는 말을 하기 전에 참지 못하고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진세아가 명문 아카데미로 전학 오자마자 나를 찾아왔어. 자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녀는 우리 할머니가 아프실 날까지 미리 알고 있더군.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주원이에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주원이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 이번에는 뭘 예언했는데 저는 조급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빨리 말해봐. 저를 안고 있는 주원이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너와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을 예언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수호신이라서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녀가 또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막막함이 묻어났죠.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던 거구나. 저는 주원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를 감싼 비극적인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화를 내며 말했죠. 나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아가씨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제일 좋은 것만 쓰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겠어? 그리고 진세아가 어떻게 이 세상의 수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주인공에게 접근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주인공은 본 적이 없어.
주원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진세아가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며 혼자 끙끙 앓았다는 생각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그녀 근처에 가지 마. 그리고 할머니도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모셔올 거야. 우리 집 주치의 선생님과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잘 돌봐주실 테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주원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할머니 못 모시면 이 아가씨가 모실 거야. 주원이의 눈에 드디어 약간의 웃음기가 어렸습니다. 내가 왜 못 모시겠어? 너 하나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주원이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명백히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가 제 이마를 가볍게 톡 쳤습니다. 너, 내 통장에 메달령이 몇 개씩 더 붙는 거 몰랐어? 제 머리 위로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너 거짓골이라서 할머니 모시고 서민 동네로 이사 간 거 아니었어? 그곳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사셨던 곳이야. 주원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 그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셨어. 그럼 지금 내 아버지가 사는 그 저택은?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이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중 하나야. 곧 되찾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가난한 척 연기하는 재벌잇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학금 타려고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진지하게? 주원이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대회 참가는 그냥 내 취미일 뿐이야. 나는 너 불쌍해서 온갖 물건 다 사줬는데 저는 억울했습니다. 주원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냥 여자친구가 사주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어. 저는 얼굴을 붉히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원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연지, 화났어. 당연히 화났지. 저는 그의 다리를 툭 찼습니다. 나 금정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거 사줘. 밤이 깊어지고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뻤던 얼굴은 야위고 창백해져 있었죠. 저는 홀로 외롭게 누워 있었고 귓가에는 심박 측정기에서 나는 삐삐 소리만 울렸습니다. 마지막 삐 소리는 끝없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앙상하게 마른 채 병상에서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세아가 원래 제 것이었던 옷과 장신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막대사탕 한 묶음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즐겁게 주원이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 머리 위에 구원의 여주인공이라는 글자는 눈부시게 빛나는 전구 같았죠. 자기야, 장면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물처럼 부드럽게 주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유 마시러 가자. 평소라면 동틀 때까지 푹 잤을 텐데 오늘은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말도 안 돼. 제 주변에서는 종종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에 결국 저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밤새워서 환생이나 빙의 소설 같은 건 읽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방금 꾼 꿈의 내용을 떠올리며 저는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어 주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연지야, 왜? 차주원, 나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을래? 주원이는 조금 난감해했습니다. 지금 새벽 5시야. 병원 아직 문 안 열었어.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괜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희 집은 왜 새벽 5시에 문 여는 개인 병원 하나 없어? 주원이는 당연히 제 비논리적인 화제에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악몽 꿨어. 그가 인내심 있게 저를 달랬습니다. 9시에 병원 문 열면 같이 가자. 8시 반에 데리러 갈게. 만약 지금 잠이 안 오면 내가 갈까? 전화기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원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것 같았죠.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아직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안 했고, 예쁜 옷도 안 입었단 말이야. 주원이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럼 준비 다 되면 말해. 내가 데리러 갈게. 검사 받으러 가는 거 괜찮지? 응응, 마지못해 받아줄게. 주원이는 성공적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얌전히 침대에 앉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세아는 주원이와 접촉하기만 하면 머리 위의 글자가 더 밝아진다는 것, 그녀가 대체 어떤 요물인지 이 골칫덩어리를 직접 해결할 수도 없는데 혹시 우회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회해서? 그래서 저는 주원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휴가 내 당분간 학교 오지 마. 알았어. 그럼 안 갈게. 아침 9시 반, 건강검진을 마치고 저는 진료실 박대기 의자에 앉아 울적해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너무 빨리 먹거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도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주원이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허거랑 라면 못 먹어? 주원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제 진단서를 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원이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주원아, 너는 항상 나한테 제일 잘해주잖아. 평소라면 저에게 항상 져주던 주원이가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시켜서 먹으면 괜찮지만 식으면 맛없잖아. 저는 억울하게 반박했습니다. 주원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동자가 한 바퀴 굴러가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그럼 내 말 들을게. 어차피 지금 주원이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니 몰래 먹으면 되지? 주원이는 제 머릿속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했습니다. 장 집사님한테도 알려서 집사님이랑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너 감시하게 할 거야. 저는 엄청난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주원이를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국 주원이는 어쩔 수 없이 저와 타협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허락해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2주에 한 번. 그것도 괜찮네. 없는 것보단 낫지. 저는 만족감을 느끼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주원아, 너 진짜 최고야. 병원을 나와 주원이는 저를 학교 근처의 주택가로 데려가 할머니를 뵙게 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방 3개에 거실 2개, 집안 분위기는 아주 따뜻했죠. 제가 온 것을 보신 할머니는 채소를 다듬다 말고 황급히 손을 닦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연지 왔구나.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거실로 다시 앉았습니다. 주원이는 뒤에 내버려 둔 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양을 떨었죠.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구, 우리 착한 아가.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연지 더 예뻐졌네. 할머니도 점점 더 예뻐지세요. 할머니,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저와 할머니는 원래 이렇게 친했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깎아내리는 말도 잊지 않았죠. 주원이는 맨날 밖에 나가서 대회 참가하느라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달라요. 저는 시간 많아서 할머니랑 같이 TV도 볼 수 있고 저희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2분 자주 전화 통화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원래 북적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 설득이 할머니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시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서 할머니가 다듬던 채소를 정리하던 주원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는 주치의 선생님도 계셔서 할머니 건강도 항상 챙겨드릴 수 있어요. 제 애교의 할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연지 말대로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원이에게 제 전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께 애교를 부렸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할머니는 밥을 하시겠다며 저보고 주원이와 함께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원이는 제게 꿀차 한 잔을 따라주고 할머니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짝꿍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지야, 아까 교실에서 진세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 진짜 끔찍했어. 저는 갑자기 흥미가 생겼습니다. 걔 왜 그랬는데? 짝꿍이 연달아 3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랑 주원이 둘 다 학교 안 왔잖아. 걔가 아까부터 나한테 너희 둘 어디 갔는지 캐묻더라고. 그리고 또 있어.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교실에 물건 가지러 돌아왔는데 걔가 주원이 자리에 앉아서 온몸을 주원이 책상에 비비고 있더라니까. 진짜 변태 같아. 저도 그 행동이 역겨워서 바로 답장했습니다. 빨리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주원이 책상이랑 물건들 다 버려달라고 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세아는 역시 주원이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수호신은 사실 주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원이는 제 약혼자니 결국 그도 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주원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 완벽한 결론에 매우 만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짝꿍이 답했습니다. 방금 학교 경비원한테 끌려나갔어. 끌려나가면서도 안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 끌려나가는 게 최선이지. 정신병원에 끌고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진세아가 교실에서 발광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저와 주원이는 주변의 여러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여행했습니다. 짝꿍은 제게 학교에서 2가지 큰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세아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것과 그녀가 소문난 바람둥이 조민준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짝꿍은 미친 듯이 그녀를 욕했습니다. 난 걔가 정신병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스타일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어. 맨날 이상한 소리만 짓거려서 아무도 걔 근처에 안 가. 그때 저는 주원이를 끌고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짝꿍이 들려준 2가지 이야기는 웬만한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었죠. 저는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무심코 밥 먹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연지야, 천천히 먹어. 주원이가 새우를 까서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순간 제 휴대폰이 주원이에게 빼앗겼습니다. 제가 볼을 부풀리며 화를 내기도 전에 주원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어지며 웃었고 제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 찍어야지. 그제야 저는 제 그릇에 껍질 벗긴 새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원이의 방해로 한창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이거 들어야지. 저는 오늘 본 영상 하나가 생각나서 강조했습니다. 2 손으로 들어. 주원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찍고 만족스럽게 보정한 후 SNS에 올렸습니다. 공주님의 식전 의식.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저는 즐겁게 사진을 다시 보다가 무심코 또 휴대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주원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껍질 벗긴 새우를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와 주원이가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학교로 돌아온 날, 저는 정문에서 진세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우아한 장신구를 하고 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녀 머리 위의 글자 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지, 그녀가 거만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안 돼. 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미쳐서 제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할까 봐 두려웠죠. 비록 어릴 때부터 격투 기술을 좀 배우긴 했지만 미친 사람의 공격력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법이니까요. 문득 제 코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발광하는 정신병 환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저는 발을 떼고 떠나려 했습니다. 진세아가 한 손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아랫배를 쓸어 만졌죠. 나, 민준 씨랑 같이 있어. 너처럼 나도 재벌가 사모님이 되고 싶어. 저는 도대체 그녀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말을 정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는 원래 재벌가야? 제가 이 말을 하자 진세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도연지. 너는 정말 재벌가야? 예쁜 몸매와 외모를 가졌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셀 수 없는 재산을 가졌지? 원래 넌 사랑이 부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원 씨를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녀가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마치 새해에 저희 집에 놀러온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보면 일단 몇 마디 칭찬을 한 뒤 아주 무례하게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학생, 너 거지야? 그것들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내가 뭔데 그걸 다 가진 거야? 내가 뭐라고 생각해? 주변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세아도 학교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귀 옆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억지로 세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지,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널 뛰어넘을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매우 참을성 없게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우스웠죠. 너는 나를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구나. 진세아, 너 정말 위선적이다. 진세아의 순결한 백년꽃 가면이 제 손에 찢겨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위장할 힘도 없다는 듯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평평한 아랫배를 힐끗 쳐다보며 일부러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주원이는 점차 가문의 사업을 인계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주원이는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를 끊은 후 바로 차그룹 이사회에 들어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몫의 지분에 서명하고 가업을 계승하기만 하면 됐죠. 어쨌든 도 가문은 사람이 많고 자손도 적지 않으며 대부분이 그룹의 번영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가할 때면 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가끔 진세아와 관련된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세아가 정말로 조민준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것을 빌미로 조민준의 집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운 끝에 소원대로 조민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녀는 조민준에게 딸 하나, 다음 해에는 아들 하나를 낳아주었지만 조민준은 여전히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후로는 그녀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받고 해외로 나갔다고 추측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안주인이 되었지만 매일 조민준 집안의 빨래와 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졸업하던 해에 제가 조민준의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부의 이름은 진세아가 아니었죠. 저는 정말 궁금해서 결국 시간을 내어 그 결혼식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주원이는 직접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 가기 전에 저를 결혼식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기 전 그는 저를 많이 안아주고 키스해 주었고 마지막에는 왜 너를 작게 만들어서 회사에 데려갈 수 없을까라며 한탄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조민준은 신부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티 없이 맑은 백색 조명 아래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안타깝게도 결혼식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진세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남루한 차림으로 제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1m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죠. 그녀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연지. 왜? 나는 분명히 너를 따라서 주원이를 챙겨줬는데.
내가 매일 보약을 가져다 줄 때 나도 막대 사탕이랑 두유를 가져다 줬어. 내가 주원이를 위해 해열제를 준비해서 책 속에 끼워둘 때 나도 준비했단 말이야. 너보다 조금, 아주 조금 부족했을 뿐이야. 내 여주인공의 아우라, 내 운명, 전부 내 것이어야 했어.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될 수 있었는데. 조민준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 진세아의 두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그는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 도우미가 가끔 발작을 일으켜서 폐를 끼쳤습니다. 조민준이 진세아를 데리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진세아의 말은 이전의 모든 추측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주인공이라고? 진세아는 주원이와 접촉해서 운명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원이에게 했던 모든 일을 따라 해야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정시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연지야, 오늘 뭐 했어? 빛이 교차하고 시간이 빙글빙글 도는 그 순간, 저는 문득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주원이가 제 앞에 서서 묻고 있었죠. 도연지, 또 무슨 일이야? 저는 주원이의 품에 뛰어들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주원이는 습관처럼 저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껴안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 주원이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죠. 응, 무슨 일인데?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둘 다 구원했어. 우리 연지 정말 대단하네. 주원이는 매우 협조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죠. 그럼 상으로 오늘 밤 허거 먹을까? 이전에는 없었던 안정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주원아, 너 정말 좋다. 평생 나한테 잘해줘야 해. 주원이는 진중하게 약속했습니다. 응, 평생 우리 연지한테 잘해줘야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연지 곁에 있어야지.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밝은 가로등 불빛이 저와 주원이를 비추며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후광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